네,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소형주들 재료에 따라 움직이는 매일매일 다른 장세.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 키워드를 놓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신병재 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움직이는 키워드들 가운데서 어떤 쪽이 좀 강력하다고 보시는지 오전장을 관통하는 펀치 키워드 알려주시죠. 네, 철강업계의 가격 인상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철강 종목들 그리고 조선 업종들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포스코, 현대제철의 연속 가격 인상 이런 효과인데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 1, 2월 인상 후에 이제 세 번째 가격 인상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도 다음 달 인상하게 되면은 두 번째 가격 인상이 들어가게 되고요. 가격 인상이 되게 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직결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이런 방역 완화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왔고요. 부동산의 이런 자금 지원에 관련된 내용들이 대규모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 부양책으로 철강 수요는 좀 급증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원자재 가격 상승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강석 가격 같은 경우는 작년에 80에서 90달러 정도를 왔다 갔다 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지금 127달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철강석 가격의 상승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철용 연료탄 가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246달러 수준이었으면은 지금은 385달러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튀르키예 강진 여파로 인해서 현지 철강사의 이런 생산 차질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공급 부족 심화도 이제 한 몫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있어서 이 정도 모멘텀만 가지고도 현대제철이라든지 이런 철강 업종들이 상승할 수가 있는데 다음 달 3월 4일 중국 양회 모멘텀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중국 양회라고 하면은 이제 전국인민 대표 대회랑 그리고 이제 전국인민 정치협상회의를 말하는 건데요. 3월 4일에 개막을 하게 됩니다. 통상 최근 10년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런 양회가 있을 직전 1개월 동안은 시장이 조금 올라가는 이런 분위기가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회의 기간에는 주가가 조금 조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회의가 종료되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한 달 정도 상승 랠리를 펼치는 이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자체는 지금 1월에 생산자 물가라든지 소비재 가격의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책 요번에는 좀 강력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경기 민감주들 화학이라든지 철강주, 조선주들이 일제히 올라가는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는 현대제철 그리고 동국제가 우리 하이스트릿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코로나 기간에 굉장히 영업이익 타격도 많았으나 현재는 좀 회복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봉상에서도 지금 7%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시총도 5조 가까이 이제 되는 이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철강 종목 중에서 무거운 종목 원하시는 분들은 현대제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국제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제약은 3.7% 오르고 있고 마찬가지로 양봉의 모습을 연속적으로 이어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가격 인상과 중국 양의 모멘텀 가지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주봉상에서는 이평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업사이드 신호를 더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소형 강간업체 중에서 가장 강한 하이스틸 지금 12% 가까이 상승 중인데요. 아침 시가에는 굉장히 더 큰 폭의 상승을 나타냈었습니다. 지금은 음봉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조금은 살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변동성 큰 종목보다는 현대제철이라든지 동국제약처럼 무거운 종목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께 매수 팁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에 시세가 이번 주 들어서 조금씩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양봉에 따라 붙어도 될지 아니면 하루 이틀 정도 좀 기다렸다가 눌림목이 형성될 때 들어가는 게 나을지 철강주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게 된다면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장대 양봉을 단단하게 지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스틸이나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음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음봉의 모습이 나타난 종목은 굳이 저는 신규 진입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양의 효과가 직전 1개월까지는 좋았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까지는 충분히 이번 철강 종목 랠리는 가능하다. 그래서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오늘 진입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하지만 이번 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는 차익 실현하는 이런 트레이딩 방법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조정받는 종목군들보다는 양봉에 좀 따라붙어서 짧게 대응 전략을 좀 세워보는 단기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주셨네요. 철강주 또 보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오늘 장을 관통하는 키워드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펀치 키워드는 조선입니다. K조선의 친환경 선박이 주목받고 있다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시세도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주목받는지 그리고 이 부분을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시켜 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철강과 비슷한 결인 것 같습니다. 민감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이런 트렌드이고요. 어쨌든 K조선의 친환경 선박은 작년 말부터도 계속적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메탄올 추진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진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작년에 친환경 선박만 보더라도 총 545척이 발주가 들어왔습니다. 그 전년 대비 42% 정도 증가한 수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도 메탄올 추진선이 이제 21% 정도의 비중을 좀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NG와 메탄올 이런 것들을 원료로 하는 이런 친환경 선박 발주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통상적으로 선박 주문부터 인도까지는 최소한 2년 정도가 소요되는 이런 시차가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박 쪽에서도 이제 탄소 중립 기조에 발맞춰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탄소 중립에 관련된 이런 국내 업체들,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현대중공, 현대미포조선은 굉장히 지금 일을 잘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종목 한번 살펴볼 텐데요. 대우조선해양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 가까이 상승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올해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흑자 전환 예상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841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 이런 수치입니다. LNG선 특수가 이어지면서 프리미엄이 적용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이나 월봉상에서도 고개 들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추세는 쉽게 깨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흑자 전환되는 시점은 주가로서도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미포조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지금 주력 선종이 PC선이에요. PC선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작년 4분기는 영업 적자를 좀 시현하게 되었습니다. 547억 정도의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리포트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일봉상에서 차트 보시더라도 아직까지는 위쪽으로 업사이드 보기에는 조금은 무게가 좀 많이 물려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중공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가까이 상승해주고 있고 시총의 9조 7천억 수준입니다. 과연 1분기에 10조를 터치할지를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주에 대한 내용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저가 수주까지 섞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총이 10조까지 치닫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조선업체 중에서는 대우조선해양처럼 실적이 개선되는 실적 개선주 위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개의 키워드를 좀 알아봤는데요. 모두 다 굴뚝주입니다. 그동안의 1분기, 올해 초, 연초부터 지금까지는 약간 미래형 산업 관련된 종목군들이 테마를 형성했었는데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이런 굴뚝주들이 슬슬 조명받기 시작하고 비교 우위가 있을지 상대적인 기대 수익률이 더 높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굴뚝주 상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굴뚝주 상승이 나타난 것은 사이클상의 상승도 있겠지만은 중국 양의 영향이 가장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굉장히 지금 경기가 많이 다운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라든지 미국 이런 CPI나 PPI 지수 발표할 때마다 물가 상승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중국은 오히려 물가가 다운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마 대규모 부양책이 이번에는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된다라면 국내 증시에는 오히려 호재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회의 기간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 재진입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회를 이용해서 또 이
시간에 따른 플레이를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섹터 오늘 알아봤습니다. 철강주 그리고 조선주들 다시 꿈틀거림 나오고 있는데요. 단기에 충분히 수익률 제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 제시됐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신병재 부지점장이었습니다.